반갑습니다. 컴퓨터 활용 생산 선반 파트를 여러분께 알려줄 교사 최현호라고 합니다. 자, 일주일에 2시간씩 수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 과목 자체가 여러분이 보기에 조금 어려워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생님이 최대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줄 거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쌍방향 수업을 진행할 때나 대면 수업할 때 물어봐도 괜찮고, 개인적으로 편하게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일단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컴퓨터 활용 생산이라는 과목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1학년 때 선반 기계와 밀링 기계를 실습 시간에 다 조작해봤죠? 그 선반이라면 척에 이제 환봉을 결합하고 공구를 장착해서 뭐 핸들을 돌려서 조작했을 거고요. 밀링이라면 바이스에 공작물을 결합하고 주축에 이제 페이스 커터와 같은 공구를 장착해서 핸들을 돌려서 조작해 봤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1학년 때 실습해 봤던 선반과 밀링 기계를 이제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인해 자동화해서 가공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배우는 과목이 컴퓨터 활용 생산입니다. 선반 파트와 밀링 파트 두 가지를 배워야 하는데, 밀링 파트는 다른 선생님께서 수업해 주실 거고요. 저는 이제 선반 파트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학습 목표에 대해서 먼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CNC 프로그램의 기초에 대해 알고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CNC 선반 기계를 작동하기 전에 CNC 프로그램에 대해 완벽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초를 먼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CNC 선반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정의만 보면 좀 어려운 만도 많고 좀 많죠? 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일단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CNC 선반이란 수치 제어 장치가 판독한 지령에 의해 Z 길이 방향과 X 가로 방향의 이송을 제어, 공구 경로가 수치 제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선반으로서 주축 무단 제어, 자동 공구 교환, 이상 경고 발생, 자기 진단 기능을 가지며 고마력 고속화로 기계 능률을 높이고 나아가서 공작물 자동 탈색 장치, 공구 마모 감지, 가공 여유 검출 등 자동화 기능을 추구하고 있다. 자, CNC 선반은 크게 본체와 NC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본체는 공구대, 척, 이송장치, 볼 스크류, 추축 모터, 심압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NC 장치에는 서버 모터, 지령 방식, 위치 검출기, 포지션 코더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좀 더 쉽게 알기 쉽게 말하자면 CNC는 컴퓨터 수치 제어라고 부릅니다. 컴퓨터 수치 제어. 말 그대로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 제어로서 일반적인 범용 가공법과는 좀 다르게 자동 운전을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컴퓨터 있죠? 이런 컴퓨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본체에 있는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다른 소프트웨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듯이 CNC 기계의 내부에서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축이나 공구대 같은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보조 프로그램과 같은 다른 소프트웨어에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일단 정의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CNC 프로그램 기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CNC 기계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프로그램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G코드와 M코드입니다. 이 G코드나 M코드 같은 것.
자,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알려드릴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눈으로 확인만 하세요. 자, 우선 프로그래밍에 대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이란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는 도면을 NC 장치가 이해할 수 있도록 NC 언어 G00, G01, M02, 그 다음에 뭐 T0101 등 이런 것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공정계획, 뭐 가공계획과 프로그래밍의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이제 공정계획, 가공계획을 이제 아래에서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NC 기계로 가공하는 범위와 공작 기계를 먼저 선정하고, 그리고 소재의 고정 방법과 지그를 선정합니다. 자, 이제 절삭 순서를 결정할 텐데, 공정의 분할, 공구의 출발점, 그 다음에 황삭, 정삭, 절임량과 공구 경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 황삭과 정삭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제 황삭 가공을 먼저 하는데 이제 막 가공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제품의 거칠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빠른 속도로 모양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먼저 모양을 만들어내는 가공이 황삭 가공. 이런 황삭 가공으로 대충 모양을 만들어 놓고 정삭 가공을 실시합니다. 정삭 가공은 알맞은 속도로 정밀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막 가공. 글씨체가 별로 안 좋아요. 정삭은 이제 마무리 다듬질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가공을 실시하면서 제품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황삭은 막가공, 정삭은 마무리.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절삭 공구 선택, 툴홀더 선정, 처킹 방법 결정, 툴링 쉿 작성, 절삭 조건의 결정, 주축 속도, 이송 속도, 그 다음에 절삭류의 사용 유무,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이제 순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우선 도면을 먼저 확인합니다. 부품 도면을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가공 계획을 구성하고요.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작성된 프로그램을 바로 기계에 입력해서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조작기나, 자, 선생님 글씨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조작기나 GVCNC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가공을 먼저 실시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능숙하게 다루는 작업자들도 한 번씩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순서는 누구나 다 지키면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뭐 혹시나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으면 기계 뭐 작동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작동 중에 공구랑 이제 공작물이 부딪혀서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프로그래밍 순서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자, 이제 시뮬레이션 가공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뭔가 문제가 발견됐다. 그러면 수정하면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보면 됩니다. 이때 혹시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그때 CNC 기계에 입력해서 제품을 가공하면 됩니다. 자, 이제 CNC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CNC 프로그램은 어드레스라는 것과 데이터로 형성된 워드가 기본 단위고 이런 워드가 하나씩 이어가면서 하나의 블록이 되는 겁니다. 뭐 블록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드레스는 알파벳 A부터 Z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고 이어서 수치를 작성하면 하나의 워드가 되는 겁니다. 자,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X좌표를 200으로 설정하고 싶을 때
어드레스 x와 수치 200을 같이 작성하면서 x 200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x 200점.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드시 수치 뒤에는 이 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프로그램에서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문자를 쓴다던가 뭐 알파벳 2개 이상을 뭐 지령하면 또 안 되고, 간혹 이렇게 제일 아래에 보면 간혹 알파벳과 이제 숫자를 뭐 이게 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5와 0 같은 이런 거를 잘 구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제 수치 명령 중에서도 이제 0을 이제 생략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요. 자, G코드나 M코드나 다 같습니다. 이제 G00이나 G01이나 M03 같은 경우를 가운데 이제 0을 생략하고 G02라던가 G1이라던가 M3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0을 생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보통은 생략을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둘 중에 하나가 맞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자, 그리고 소수점이 중요한 건데, 수치의 최소 명령 단위가 0.001mm라면 소수점을 사용할 수 있는 어드레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X, Y, Z, 뭐 U, V, W, 뭐 I, J, K, R, C, F. 그래서 소수점을 사용할 때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앞에서 강조했지만 점을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은 문장이 끝났을 때 찍는 마침표가 아니라 숫자를 표현하는 소수점입니다. 소수점. 그래서 x 100점 같이 해야 100mm라는 표현이 되고, y 100.5 같이 해야 100.5mm를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제 소수점이 잘못됐을 때 알람의 예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x 100인데 여기서는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죠. 여기 소수점이 없죠. 소수점이 없어서 알람이 발생되는 거고, y 100.0점이라 되어 있죠. 여기는 소수점이 2개나 있으니까 알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제 밑에 보면 s 1000점이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발생할까요? 여기서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위에서 소수점을 사용할 수 있는 어드레스를 확인해 보면 s가 없습니다. 이 s가 없는데 소수점을 사용해 버려서 알람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S1000에서 1000은 회전, 즉 RPM을 1000으로 설정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소수점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니 반드시 기억하세요. 반드시.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드레스 기능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좀 많죠? 지금 당장 모든 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한 학기 동안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저희가 막 다 작성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질 겁니다. 자연스럽게. 지금은 어떤 어드레스 기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일단 다 같이 한번 보는 시간만 가지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번호 O라고 표현합니다. O. NC 기계에서 제어 장치는 여러 개의 이제 프로그램을 NC 메모리에 등록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프로그램을 좀 구별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번호를 붙입니다. 뭐 프로그램 번호는 4자리 숫자로 잠깐 적을게요. 1에서 9999까지의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딱 0만 안 됩니다. 0만 안 되고 5 뭐 9999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0만 아니면 됩니다. 그리고 전개번호, 이거는 시퀀스 번호라고 하거든요. 시퀀스 번호라고 하는데 블록의 번호입니다. CNC는 블록 단위로 이제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실행시키기 때문에 이들을 시퀀스 번호를 칭하는 겁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뭐 순서대로 붙이지만 뭐 그렇게 붙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다 안 붙인 다음에 특정 이제 복합 사이클 할 경우가 있는데 그때만 뭐 시퀀스 번호를 뭐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해당하는 블록에 딱 번호를 딱딱 붙여놓고 뭐 이렇게 임의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G. 아까 G코드라는 얘기를 했었죠. 준비 기능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좌표축인데 X, Y, Z가 저희가 이제 기본으로 쓰는 좌표계입니다. 뭐 직교 좌표계에 따른 좌표축을 나타낸 거고 일반적인 공작 기계에서는 주축의 축 방향을 이제 축 방향 좌표축을 Z로 지정하고 이에 수직하는 축을 X, Y로 정합니다. 이 좌표는 절대 좌표를 지령할 때 사용되고 단위는 기본적으로 밀리미터입니다. 자, 그리고 X, Y, Z와 다르게 U, V, W라는 이제 직교 좌표제의 이제 상대 좌표를 지령할 때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순서대로 U가 X고 V가 Y고 W가 Z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A, B, C도 마찬가지로 원통 좌표계나 극 좌표계를 이용할 때 이제 사용되는 회전축을 위한 좌표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X, Y, Z에 대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IJK 좀 넘어가서 R을 이제 원호의 반경 R을 보시면 이거는 원호 보관이라고 원호의 반경 값입니다. 반지름 값이죠. 뭐 R은 원래 이 외에도 뭐 사이클의 뭐 파라미터 뭐 이런 같은 것도 쓰이긴 하는데 어쨌든 똑같이 밀리미터가 기본 단위고 여기서도 반드시 소수점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송 기능 밑에 F와 E. 자, F는 피드라고 합니다. 피드. 이송량을 지령할 때 사용하는 건데 뭐 이송 방식은 회전당 이송, 뭐 분당 이송, 뭐 분당 얼마, 회전당 얼마 이런 거 결정할 때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E는 나사의 리드죠. 나사의 리드라고 하면 나사가 한 바퀴 돌 때, 나사가 뭐 살짝 이런 식으로 이제 산이 있다면 이 나사가 한 바퀴 돌 때 움직이는 거리가 리드고 피치는 나사산에서 다음 나사산까지다.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사산이겠죠. 나사산의 이 거리가 피치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참고 사항이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조기능 M입니다. M 코드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시 뭐 설명드릴 텐데 일단 대충 설명드리자면 뭐 공작 기계 내부의 뭐 PLC와 뭐 주로 연동되는 기능인데 전체적인 이제 기능 기계에 온오프를 담당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뭐 프로그램 종료라든지 절상률을 켜고 끈다든지 뭐 주축 정회전을 아니면 주축 역회전을 한다든지 뭐 프로그램을 정지한다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하는 보조 기능을 M코드라고 합니다. 그다음 주축 기능에서 이제 스핀들인데 주축의 이제 회전수, 주축의 뭐 최고 회전수 뭐 이런 걸 지령할 때 사용되는 거고. 자, 이제 T 툴이죠. 툴. 이제 보통 4자리로 형성합니다. 4자리로. 그래서 공구의 번호 2자리, T 뒤에 공구 번호 2자리, 그 다음에 공구의 보정 번호 2자리로 해서 T 땡땡땡땡 이렇게 4자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어드레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공구대가 공구 교체가 가능한 위치에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작업해야 됩니다. 어쨌든 뭐 예를 들어 뭐 황삭을 쓰고 싶다. 그러면 황삭은 보통 1번 공구거든요. 그래서 T 01 이 이제 1번 공구를 불러오는 거고 혹시 1번 공구의 공구 보정을 다 했다 하면 그 보정 값을 그대로 쓰겠다 하는 게 T0101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것도 나중에 추후에 다시 알려줄 테니까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공구 보정 번호는 DH라 불리고 밑에 일시정지라고 있는데 일시정지가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G04라는 드웰이라는 이제 그 명령어가 있습니다.
잠깐 뭐 거기서 멈춰 있어라 라는 이제 일시정지라고 하는 건데, 기계 일시정지인 드웰 기능에서는 뭐 지령되는 데이터는 시간값입니다. 시간값.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G04라고 한다면 표현을 해볼게요. X 0.2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 너는 지금 그 자리에서 0.2초간 잠깐 머물러라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일단 지금 여기 P, U, X 뭐 이렇게 어드레스 세 가지지만 결국 모두 의미가 같고 데이터의 사용 방식이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 프로그램의 P, 가공 조건의 호출은 S, 그 다음에 전개 번호 지정 PQ가 있는데, 이게 아까 시퀀스 번호 말할 때 뭐 한 번씩 그 불러낸다, 이제 사이클 할 때 뭐 지정한다 그랬죠. 그때 사용되는 겁니다. P 뭐 Q 뭐 해서 P와 Q 사이를 난 사이클을 돌리겠다라는 표현을 한 건데, 나중에 저희가 뭐 G71이나 뭐 G76이나 이런 걸 좀 배울 때 그때 사용되는 거니까 지금은 참고만 하세요. 그걸 이제 반복 획수 L, 보조 프로그램의 반복 획수를 이제 정하는 게 L입니다. 자, 이제 이번엔 블록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앞에서 한번 설명했죠. 뭐 어드레스와 데이터가 모여서 한 단어, 워드가 되고, 이런 워드들이 모여서 한 블록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는 이 한 줄이 한 블록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자, 시퀀스 번호 N, 그 다음에 뭐 옆에 수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준비 기능 G코드 뭐뭐, 그 다음에 X, Z, 뭐 U, W 같은 좌표어, 그 다음에 F, 이송 기능, S, 주축 기능, T, 공구 기능, M, 보조 기능, 뭐 이런 식으로 다 작성을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입니다. 얘. 이 EOB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을 끝내는 기호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EOB는 얘를 이제 풀어보자면 end of block, 지금 K예요. K. 이 K예요. K. 자, 블락이라는 이제 약자로 한 블록의 끝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블록의 끝을 표시해주는 기호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이게 없으면 기계는 블록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다음 블록에 적힌 것까지 연결해서 하나의 블록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OB를 입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 밑에 두 줄이 있죠. 이거와 이 두 줄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EOB가 양쪽에 아래 위로 다 있기 때문에 기계에서도 한 줄씩 적었구나 라고 인식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줄에 예를 들어서 이 EOB가 없다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줄을 적은 거니? 라고 물어봅니다, 기계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계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EOB라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배운 거 한 번만 더 복습하겠습니다. 자, 어드레스와 데이터가 모여서 한 단어, 워드가 된다고 했죠. 워드. 그리고 워드들이 모여서 하나의 블록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의 블록. 자, 그리고 이런 블록들이 쌓여서 이 CNC 프로그램이라고 말하는 게 작성이 되는 겁니다.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블록을 작성해야 되고 단어를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이 단어를 위해 어드레스와 데이터 값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지금 뭐 배우다 보니까 좀 헷갈려 하거나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나중에는 이런 이제 코드를 다 짜볼 건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 뭐 적혀 있는 것만 보고 와, 나 저거 어떻게 하지? 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중에 그냥 천천히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세요. 지금은 대충 이제 프로그램 기초를 배우는 시간이니까 참고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자, 프로그램 구성에서 O1122, 그 다음에 뭐 N01, 이거 시퀀스 번호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N02 뭐 돼가지고 짜라라 이렇게 저희가 다 적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프로그램 끝이라는 M02를 작성하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주의할 게. 프로그램은 블록 단위로 순차적으로 실행 순서대로 작성됩니다. 실행 순서대로. 1번에 적었던 게 나중에 나중에 실행되는 게 아니라 1번부터 100번까지 얘를 적었다. 그러면 1번부터 100번까지 순서대로 이제 실행이 되기 때문에 꼭 반드시 순서대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명 O 뭐뭐뭐뭐부터 이 M02 마지막 이 M02까지 블럭의 개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깎다 보니 N 30에 끝날 수도 있겠죠. 되게 간단한 걸 만든다면. 근데 좀 복잡한 걸 만들고 싶어서 이거 적고 저거 적고 막 이러다 보면 N 300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작성법이 다 다른데 그런 개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마지막에는 계속 이게 설명하지만 M02를 사용하지만 M30이나 M99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온다는 그런 게 있는데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CNC 프로그램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처음 배우는 것들이라서 여러분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댓글로 막 달아주세요. 그러면 좀 늦게 확인하더라도 제가 확인하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질 다음 시간에는 CNC 선반 좌표계 설정,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작성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